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남아 국제결혼 후 주변 반응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연애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부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업체를 통한 결혼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데, 물론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시더라도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진행을 하시다가 막바지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과도 상의를 해보고 주변 분들이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업체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하시는 경우 부모님께 허락 아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분이 젊으면 젊을수록, 또 용모가 수여할수록, 벌이가 괜찮을수록, 한마디로 남자분이 잘났을수록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어디가 못나서 동남아 여자랑 결혼을 하냐, 이런 부모님들이 은근히 꽤 계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100% 쿨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잘 받아들이시게 된 거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허락받아서 결혼을 진행하셨다면 이제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리 좋은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주변 지인들은 쿨하게 잘 받아들여요. 한마디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하지만 그 중에는 본인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본인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만 놓고 봐도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이게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국제결혼, 그것도 특히 동남아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라는 소리를 저도 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씁쓸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쁜 점만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좀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하는 계기가 돼서 정말 좋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존중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결혼도 했고 딸도 둘이 있고 직업도 번듯하고 벌이도 괜찮아요. 외모도 수려하고 주로 베트남에 출장을 자주 오는 분이었는데 그 유흥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참고로 저는 그런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당시에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보다도 그런 쪽 정보는 많이 알고 계셨어요. 훨씬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잘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 살다 보면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유흥으로 유명한 장소들, 그냥 그런 장소들 얘기해 주고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모를 거라고, 여자니까 더 모를 거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다라고 계속 집요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와이프 친구 중에 같이 놀 사람 없냐,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손절했습니다. 다 차단하고 메신저, SNS 다 차단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저와 그 사람이 동시에 알고 있는 공통된 지인들에게 대부분 다 했습니다. 쪽이 좀 팔리라고. 아마 이 영상을 본다면 혹시라도 나다 싶을 거예요.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되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냥 읽지도 않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넘어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제 예를 들자면 은근히 대놓고 무시하는데 정작 본인은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 약 타다 먹는 친구. 혹시 베트남에 여행 가면 한 4박 5일 정도 공짜로 재워줄 수 없느냐, 처자식 포함해서 총 3명을 우리 집에서 좀 공짜로 재워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15년 전에 전역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군대 동기, 그리고 이미 국제결혼을 한 저에게 국제결혼의 단점과 그 부정적인 견해들을 정말 입이 마르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 동생 좀 말려달라고 하는 지인, 그리고 놀러가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이 유부남이었고, 와이프 친구 중에 베트남에 몇 달 데리고 살 만한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 라고 했던 전 직장 상사 등등 정말 별의별 미친놈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거 중에 자기 동생 말려달라는 분 빼고는 전부 남자예요. 정말 여러 정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너구리 굴에 연기 피운 거 마냥
알아서 기어 나와가지고 손절치기 아주 쉽게 해주는 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살면서 몇 번은 이런 더러운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 주변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은 상호 존중해 가면서 쿨하게 받아 넘겨요. 한마디로 좋은 분들이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꼭 미꾸라지 몇 마리가 기분을 망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이 결국엔 더 많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보다 먼저 동남아 국제 결혼을 하신 선배님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뭐 잘 살아주셔서 선입견들이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남편이 느끼는, 제가 남편으로서 느끼는 선입견과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일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신부들은 느끼는 게 뭐가 없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의외로 그것도 꽤 있어요. 일단 돈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가는 거라는 꼬리표는 평생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팔려간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에도. 한국으로 시집가서 잘 사는 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운인데 이제 그거를 시기하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남자들이 장가가기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중심으로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들, 이런 게 굉장히 저변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갔다고 해서 주변에서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폄하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남편이 진짜 잘났으면 한국 여자랑 결혼했겠지, 여기까지 와서 너랑 결혼했겠냐?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건데 예전부터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안 좋거나 재혼 혹은 사혼이거나 딸린 아이가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동남아 국제 결혼을 많이 하셨고, 그런 예가 더 자극적이고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퍼졌는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몸 건강하고 재혼 아니고 젊고 이런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랑 결혼하는 네 남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라는 이런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폄하, 이런 게 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날 굉장히 놀라는 와이프 쪽 친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가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디 진짜 머리 다 까지고 막 키 작은 노인네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남편이 34살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젊어. 그리고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키도 훤칠해. 생긴 것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되게 막 거부감 들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멀쩡해. 그래서 친척들이 1차적으로 놀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제가 어디가 불편한지 살피는 분들이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젊고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어디 문제가 있을 거다. 발달장애 아니면은 뇌성마비 이런 쪽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런 예들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살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이제 말도 멀쩡하게 하고 인사도 멀쩡하게 하니까 또 한 번 놀라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국에서 결혼에 실패한 남성이 차선책으로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다라는 인식이 현지에도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꽤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직도 한국과 현지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를,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이런 꼴을 안 보면 좋은 거고, 이런 꼴을 보더라도 이미 마음의 준비 한번 했으니까 데미지가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이고 약간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런 예시 같은 경우를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 또 겪어보신 분들은 또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쿨하게 그냥 툴툴 털어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제발 좀 남겨주세요. 아이디어가 슬슬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트에 정리해놓은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의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